언제부터였을까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게 된 게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도 나누는 말은 밥 먹어라, 약 챙겨 먹어 그것뿐입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의 거리를 느끼고 계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설렜고 눈만 마주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죠. 평생 이 사람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먼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비단 부부 사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과의 관계, 오랜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거리가 생긴 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오해들이 쌓이고 표현하지 못한 서운함들이 켜켜이 쌓여서 어느새 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해, 말해봤자 소용없어, 이제는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사이를 점점 더 멀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 모두 속마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세대는 너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자식들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정신없었죠.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가 이제 와버렸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마음을 열어야 할지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70대, 80대에도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건 생각보다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작은 용기,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건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정말로 듣는 겁니다. 우리는 오래 살다 보니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말을 자르거나 듣는 척만 하고 딴 생각을 하죠. 하지만 진짜 듣는다는 건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감정까지 느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작은 표현입니다. 사랑해, 고마워라는 큰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커피 한 잔 건네주며 오늘 날씨 좋네, 함께 산책하며 저 꽃 예쁘다, 이런 작은 나눔이 쌓이면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립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40년 만에 하는 말이 서툴고 부끄러울 수 있죠. 하지만 그 어색함을 뚫고 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김영희 할머니 75세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남편과 10년 넘게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고 합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남편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때 정말 행복했지?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10년을 녹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퉁명스럽게 그랬지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앨범을 넘기며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다가 어느새 둘은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어렸을 때, 처음 집을 샀을 때 함께 여행 갔던 추억들. 그날 저녁 1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제 할머니 부부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저녁엔 함께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부 사이의 거리만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과의 관계에서 더 큰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아들은 명절에만 올까? 딸은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도 안 하네. 손주들은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게 키우고 사랑 쏟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솔직히 요즘 젊은 세대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잔소리가 되고 우리의 걱정은 간섭이 됩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도 각자 핸드폰만 보고 우리가 말을 걸면 내내하고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왜 아무도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도 자식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힘듭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경쟁, 높은 집값, 육아와 일의 병행, 불안한 미래.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기 힘든 걸지도 모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방법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언제 올 거니? 라고 재촉하는 대신 내가 힘들 텐데 무리하지 말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왜 전화 안 하니? 라고 서운해하는 대신 우리가 먼저 짧은 문자를 보내보는 겁니다. 잘 지내니? 바쁘면 답장 안 해도 돼. 엄마는 그냥 내 생각이 나서. 이런 작은 변화가 자식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 78세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아들과 5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라는 말이 입버릇이었죠. 아들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아들을 정말 이해하고 있나? 하고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내 입장을 생각 못했구나. 내가 편한 대로 해. 아빠는 항상 여기 있을게. 그 전화 한 통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답니다.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바빠서 그랬어요. 정말 효도 못 해드려서 미안해요. 지금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 가족과 만나고 손주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아들도 문을 열더라고. 그렇게 간단한 걸 왜 5년이나 못했을까 후회된다. 고요. 가족만이 아닙니다. 오랜 친구들과도 거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는 매일같이 만나던 친구들, 함께 웃고 울고 비밀도 나누던 친구들. 이제는 명절에 문자 한 번 보내는 게 전부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누군가는 병으로 힘들어하고 누군가는 이사를 갔고 누군가는 그때 그 일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연락이 끊기고 어느새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라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먼저 연락해보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 나이야.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어색할까봐, 거절당할까봐 두렵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반가워합니다. 사실 그 친구도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었을 겁니다. 단지 먼저 연락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죠. 이정숙 할머니는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젊었을 때 작은 오해로 다뤘던 친구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아, 나야.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전화 너머에서 친구도 울고 있었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미안했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두 사람은 다음 날 바로 만났고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를 느끼는 건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경로당에 나가보세요.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교회나 절, 성당의 모임에 나가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젊었을 때의 친구도 소중하지만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만나는 친구도 큰 위로가 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치유입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과 마주하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세요. 나 자신과 친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3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나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아침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연락해 보세요. 길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이런 짧은 메시지면 충분합니다. 월요일엔 큰아들에게, 화요일엔 둘째 딸에게, 수요일엔 오랜 친구에게 이렇게 일주일 계획을 세워보세요. 매일 조금씩 마음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관계가 회복되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경청하는 연습을 하세요. 상대방이 말할 때 중간에 끊지 마세요. 조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이해한다. 이런 반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는 사람,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네 번째, 용서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오래된 원망과 서운함을 붙들고 있으면 그게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불행한 건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미숙 할머니는 며느리와 15년 동안 갈등을 겪었습니다. 늘 내 아들을 빼앗아갔다는 생각에 며느리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불행한 건 며느리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 원망 때문이구나.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힘들게 했지? 지금 할머니와 며느리는 가장 친한 친구처럼 지냅니다. 관계 전문가 김선영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니어 세대의 관계 문제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는 삶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은퇴, 자녀의 독립, 건강 문제, 친구들의 이별. 이런 변화들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는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인데요. 70대, 80대에도 새로운 습관을 배우고 새로운 관계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변하지 못해라는 생각은 과학적으로 틀린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관계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애착 이론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형성한 관계 패턴이 평생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할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내 두려움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자신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를 회복한다고 해서 항상 붙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딱 적당한 거리,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함께할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하루 종일 붙어 있을 필요 없습니다. 각자의 취미 생활을 가지고 각자의 친구를 만나고 그러다가 저녁에 함께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면 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인데 내가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걱정이 지나치면 간섭이 됩니다. 자식들도 이제 어른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조언을 할 수 있지만 결정은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랑, 존중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울 앞에서 연습하세요.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아들아,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친구야, 보고 싶었어. 이런 말들을 거울을 보며 연습해 보세요. 목소리 톤도 확인하고 표정도 확인하세요. 연습하면 실제 상황에서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편지를 써보세요.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편지로 마음을 전하세요. 손편지든 문자 메시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당신과 함께한 40년이 행복했어요. 내가 부족한 아버지였지만 너를 사랑한다. 오랜만이야. 내가 그립더라. 짧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은 느낄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정리됩니다. 셋째, 작은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세요. 비싼 것일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과일 한 봉지, 자식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간식, 친구가 즐겨 마시던 차. 이런 작은 것들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소중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선물을 건네며 그냥 내 생각이 나서 요즘 잘 지내나 싶어서라고 말해보세요.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릴 겁니다. 넷째,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대화가 어렵다면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산책, 운동, 요리, 텃밭 가꾸기, 영화 보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합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연결감이 생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해도 다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또 싸웁니다. 한 걸음 나아갔다가 두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변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변화는 직선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식물을 키워본 적 있으신가요?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줘도 당장 싹이 나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과했다고 내일 당장 모든 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어느 순간 변화가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될 때는 도움을 청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일입니다. 시니어 전문 상담센터, 복지관의 상담 프로그램, 교회나 절의 상담 서비스, 여러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관계의 패턴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함께 상담을 받으면 더 좋습니다.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최근에 제게 연락 온 할머니가 계십니다. 70대 중반이신데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40년 만에 손을 잡으려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남편이 제 말을 들어주고 저도 남편 이야기를 들어줘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70살이 넘어서 다시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은 아들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변했어요. 잔소리를 멈추고 아들 부부의 육아 방식을 존중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오히려 아들이 더 자주 찾아와요. 손주들도 이제 저한테 먼저 안기더라고요. 명절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가족 모임이 기다려져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이분의 목소리에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80대 할머니는 50년 만에 친구를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유학을 간다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헤어졌어요. 그동안 연락이 끊겼죠. 그런데 최근에 용기를 내서 페이스북에서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메시지를 보냈더니 바로 답장이 왔어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50년이 지났지만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설레요. 인생에서 이런 기쁨이 또 올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0대든 80대든 심지어 90대라도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단지 작은 용기와 작은 변화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하루만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세요. 한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배우자에게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자식에게 보고 싶다고 문자하세요. 오랜 친구에게 잘 지내? 라고 전화하세요. 단 한마디, 단 한 번의 행동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하세요.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면 영영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 그 자체가 이미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소중한 걸 압니다.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계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음의 평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과의 관계, 내 마음의 평화도 중요합니다. 노년의 불안, 외로움, 두려움, 이런 감정들과 어떻게 건강하게 마주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마음의 거리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용기로 큰 변화를 만드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좋은 이야기도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